안녕하세요. 35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수만 명의 관절염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이정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해서 첫 발을 내딛기가 무서우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드득드득 소리가 나면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시는 경험 말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관절이 쑤시고 아파서 날씨 예보관보다 더 정확하게 날씨를 맞추시지는 않으신가요?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관절염은 원래 못 고치는 병이라더라. 이렇게 체념하고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건강정보 하나 더 알아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는 불구의 몸으로 마무리될 것인지, 아니면 두 다리로 힘차게 걸어서 사랑하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환자 한 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라고 72살이셨는데 평생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텃밭도 가꾸시고 손주들 밥도 해주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제 텃밭 일을 좀 무리했나? 하고 넘기셨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한참을 끙끙대야 했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역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3개월 후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시니 우울증까지 찾아왔고, 살고 싶은 의지마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오셨을 때 할머니의 무릎 연골은 이미 90% 이상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뼈와 뼈가 직접 맞부딪히며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제 앞에서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좀 아픈거려니 했는데 제 무릎이 이렇게 망가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인공관절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 다리를 칼로 째고 쇳덩이를 박아 넣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하고 방치했던 무릎 통증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다리로 걸었던 그 소중한 관절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관절염이라는 무서운 적 때문입니다. 관절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무릎 관절은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말랑말랑한 쿠션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주고, 관절액이라는 기름이 있어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치면서 이 정교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라는 불꽃이 관절 안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 불꽃은 우리 관절의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연골을 태우고 뼈를 녹이고 관절을 둘러싼 활막이라는 조직까지 모조리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염증이 소리 없는 암살자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불편감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무릎이 좀 뻐근하네 하는 정도죠. 하지만 이때 이미 관절 안에서는 무서운 파괴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염증성 물질들이 연골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마치 집안에 흰개미가 들어서 기둥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때가 되면
이미 연골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생기는 통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과정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염증은 더 많은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파괴된 연골 조각들은 또 다른 염증의 원료가 되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마치 산불이 한번 시작되면 바람을 타고 더 큰 불길로 번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관절염은 진행성 질환이다, 완치는 불가능하다, 증상 완화만이 목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이 무서운 염증의 불길을 끄고 망가진 관절을 되살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5년간 관절염과 싸워온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건대 관절염을 완치시키고 건강한 관절을 되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에 숨어 있습니다. 오메가-3요? 그거 혈관에 좋다는 그 영양소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의 진짜 위력은 바로 관절염 치료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단순히 혈관 건강이나 두뇌 건강을 위한 영양제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메가-3는 우리 관절에서 벌어지는 염증 전쟁의 최고 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관절염의 원인이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염증은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특정 물질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아라키돈산은 우리가 육류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 때 몸 안에 축적되는데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아라키돈산이 몸 안에서 대사되면 프로스타글란딘, 류코트리엔 같은 강력한 염증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들이 바로 관절을 공격하는 불꽃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가 우리 몸에 충분히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오메가-3는 이 염증 물질들의 생산을 차단하고 대신 레졸빈, 프로텍틴 같은 항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항염증 물질들은 마치 119 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들처럼 관절 안에서 타오르는 염증의 불길을 하나하나 꺼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메가-3의 놀라운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불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에 탄 관절을 다시 재건하는 건축가 역할까지 해냅니다. 연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물질들의 생성을 촉진시켜서 손상된 연골이 스스로 재생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절을 윤활하는 관절액의 질을 개선시켜서 관절이 더욱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할머니께 고용량 오메가-3 요법을 시작해 드렸습니다. 하루 3000mg의 EPA와 DHA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자식분들도 역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반쯤 포기한 상태였죠. 그런데 6주째 되던 날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이상해요. 어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평소보다 덜 아팠어요. 착각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화장실에 갔는데 정말 덜 아픈 것 같아요. 3개월 후 할머니는 집 앞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다시 나가셔서 친구분들과 윷놀이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꿈만 같아요. 다시는 제 다리로 걷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활기찬 할머니가 될 수 있다니. 할머니의 무릎 MRI를 다시 찍어보니 연골이 부분적으로 재생되어 있었고 염증 수치도 현저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메가-3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할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 제품들을 보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된다는 제품부터 고농도로 농축된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건강 유지 목적의 용량으로는 부족합니다. 염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치료적 용량의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EPA와 DHA를 합쳐서 하루에 최소 2500mg 이상, 가능하면 3500mg까지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를 하루 3번으로 나누어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1000mg, 점심에 1000mg, 저녁에 1500mg 이런 식으로요. 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하느냐고요? 오메가-3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될 뿐더러 속이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EPA와 DHA의 함량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품은 오메가-3 1000mg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EPA와 DHA가 300mg밖에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초임계 추출법으로 정제한 고순도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금속이나 환경 오염물질이 제거된 안전한 제품이어야 장기간 드셔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고 해도 혼자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오메가-3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든든한 지원군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원군은 바로 커큐민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은 오메가-3와 함께 복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커큐민은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효소인 COX-2와 O-LOX를 동시에 차단해서 오메가-3의 항염작용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하루 500mg에서 1000mg 정도를 오메가-3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원군은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연골 재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가 염증을 잡아주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그 빈자리를 새로운 연골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원군은 바로 적당한 운동입니다. 아니, 관절이 아픈데 운동을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운동, 예를 들어 수중 걷기, 실버 요가,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운동은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관절을 보호해주고 관절에게 순환을 촉진시켜서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메가-3 요법도, 운동도 모든 것이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메가-3을 복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전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 맛이 들기름 등을 선택하시거나 의사와 상의하세요. 셋째, 처음 시작할 때는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식사 후에 드시고 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마지막으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다른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절염은 더 이상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오메가-3나는 강력한 무기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말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절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이 다시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실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관절,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